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바이오메디컬 화학공학과 나건 교수님 연구실의 이상희 연구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광민감성 의료기기 개발이라는 내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발표의 순서는 기술의 개요를 시작으로 기술의 차별성 및 활용성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의 개요입니다. 최근 스텐트나 카테터 등의 다양한 의료기기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스텐트는 장기의 폐색을 막기 위하여 사용이 되거나 물리적인 압력을 이용하여 다양한 질병에 활용되고는 합니다. 스텐트 표면에 여러 가지 약물을 코팅한 약물 방출 스텐트나 pH나 온도, 전자 전달 등의 주변 환경의 변화를 이용하는 자극 민감성 고분자 혹은 나노 입자들을 코팅한 고기능성 의료기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또 다른 고기능성 신의료기기를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실에서 주로 진행하고 있는 광역학 치료를 착안하였습니다. 광역학 치료는 광응답제, 즉 포토센시타이저라는 약물을 이용하는 주로 항암 치료에 이용되고 있는 치료요법입니다. 광응답제의 경우 특정 파장의 빛을 조사해주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산소를 활성산소로 발생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그림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세포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는 합니다. 하지만 고농도의 활성산소는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세포를 사멸시킵니다. 활성산소는 1마이크로세크 미만의 반감기와 최대 1마이크로미터 미만의 모빌리티 디스턴스를 나타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형성되어 세포를 사멸시키고 빠르게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 침투적 치료에 매우 적합한 치료요법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광역학 치료적인 관점에서 기존의 광역학 치료는 주로 IV, 정맥주사를 통해서 투여되며 암 조직에 축적될 수 있는 충분한 하루 정도의 시간을 준 뒤에 빛을 조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시경 PDT 같은 경우 질병 특이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내시경 의료기기를 사용을 해서 이제 내시경 기기로 광응답제를 살포하고 즉각적으로 레이저를 조사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치료 과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포된 광응답제는 위장관을 흘러내리기 때문에 의료기기의 광응답제를 직접적으로 코팅하여 이제 스텐트로 거치를 하게 되면 광응답제의 유실 없이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텐트가 거치되어 있는 한 광응답제를 추가로 투여하지 않고 단순히 빛 조사만으로도 반복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기기와 비혈관계의 스텐트는 시장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오른쪽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광역학 치료 또한 꾸준히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눈여겨볼 점은 기존의 광역학 치료는 항암 치료를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되었지만 안과나 피부, 이외의 기타 질병에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차별성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의료기기에 광응답제를 코팅하여 개발한 광민감성 스텐트에 대한 차별성을 4가지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역학 치료의 특성상 빛을 조사한 경우에만 활성산소를 형성하기 때문에 빛을 쪼여주었을 때만 세포가 사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빛이 없는 환경에서는 세포가 생존하여 있기 때문에 빛 조사 여부에 따른 온오프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약물 방출 스텐트는 분자량이 작은 약물이 약물의 확산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용출되게 되는데 저희가 개발한 광민감성 스텐트는 단순히 활성산소만이 세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특이적인 세포 사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민감성 스텐트를 사용하게 되면 스텐트가 거치되어 있는 한 빛 조사만으로 반복 치료가 가능하며 이는 환자의 질병 정도나 치료 방향에 따라서 맞춤형 치료로 응용 가능합니다. 또한 스텐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마이그레이션인데 치료 효과가 증진됨으로써 이제 스텐트를 거치하고 있는 기간을 대폭 줄여서 마이그레이션 이펙으로부터 이 문제점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장점 중에 이제 기존의 약물 방출 스텐트보다 저희가 개발한 광민감성 스텐트는 비특이적인 세포 사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림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약물 방출 스텐트는 표면에 코팅된 약물들이 이렇게 방출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기술에서는 광민감성 스텐트에 이제 광응답제 자체의 특징을 이용을 하거나 금속과 잘 결합할 수 있는 물질 혹은 분자량이 큰 생체 고분자를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코팅하거나 광응답제 자체를 나노 입자화하여 코팅하게 되면 유실률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약물 방출 스텐트에 저희는 광응답제를 함께 코팅하여 실험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기존의 약물 방출 스텐트보다 광응답제에 의한 활성산소가 주변 세포를 교란시킴으로써 약물의 투과 정도 또한 증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분자량을 증진시켜서 분자량이 크지 않은 그룹과 함께 비교한 연구 내용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미지가 광민감성 스텐트, 즉 광응답제의 특징에 의해서 형광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재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스텐트 자체를 이용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스텐트 조각에 광응답제를 코팅해서 다음에 실험들을 진행하였고요. B번을 보시면 단일 코팅한 것에 약물이 점차 방출되는 결과가 나왔지만 고분자화한 광응답제의 경우 유실률이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형광 이미지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의 결과는 세포를 단일층으로 배양한 뒤에 스텐트 조각을 얹혀 두었을 때 A번 같은 경우는 보라색으로 염색된 세포가, B번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염색된 세포가 죽은 세포를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스텐트와 직접적으로 접촉한 부분에만 사멸된 세포를 관찰할 수 있었고 스텐트에 접촉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세포가 여전히 생존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스텐트에 광응답제만 코팅한 경우에는 약물이 많이 유실되었기 때문에 세포가 사멸하는 능력을 잃어서 많이 생존해 있는 경향성을 나타내지만 고분자화해서 코팅한 경우에는 광응답제가 여전히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세포 사멸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스텐트 조각을 마우스에 이식하여 마우스 채 내에서 유실되는 정도를 확인하였을 때도 고분자화 했을 때 계속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암 모델을 유도한 마우스에서 함께 광역학 치료를 진행했을 때 항암 치료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의 활용성입니다. 앞서 발표드렸던 바와 같이 항암 치료나 약물 방출 스텐트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혹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기의 효과를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혹은 광역학 치료적 관점에서 내시경 광역학 치료에 대한 효과를 조금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질병에 광민감성 스텐트를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민감성 스텐트는 여러 가지 기술적 측면이나 산업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까지 다양하게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의료기기의 치료 효과 향상을 위한 고기능성 의료기기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학 치료는 활성산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최소 침습적인 치료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기에 광응답제를 코팅한 광민감성 스텐트는 기존의 의료기기 및 광역학 치료의 시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야기됩니다. 저희 연구실은 2008년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다양한 질병 그리고 다양한 소재들을 이용하여 광역학 치료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은 지도 교수님이신 나건 교수님 아래 생체의료용 나노소재 연구실의 연구원들을 소개를 바탕으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